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9, 30, 31 하면 3일 후면은 이제 해피 뉴 이어인데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저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 것 같고 또 이제 많은 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출처는 헤럴드 경제고요. 2020년 11월 아티클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25번째 규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데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안중 역세권은 이제 동평택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서평택에서 굉장히 핫한 곳으로 뜨고 있는 곳이 안중역입니다. 왜 안중역이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서해안 복선 전철을 한번 써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 이것이 이제 개통일이 원래 20년이었어요. 근데 이곳이 2022년으로 이제 2년 후에, 솔직히 2년도 아니죠. 며칠이면 2021년이니까 1년 후에 개통이 됩니다. 근데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서해안 라인의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안중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또 이제 포승, 평택 철도가 있어요. 애초에 이거는 산업철도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군기지 오성역, 그러니까 뭐 창내역,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데요. 이제 산업철도로만 했다가 차라리 여객선과 산업철도 복합으로 가자. 그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에요. 이것도 2022년 개통인데 이것이 교차해서 지나가는 곳이 바로 안중역세권입니다. 복선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40분대에 주파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데 이 안중 역세권 앞으로 여러분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등 뭐 국가 철도교통망 2030을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의 지표가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몰빵에 이제 역세권 개발이다. 그리고 서해안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60대 중장년층 선호한다는 거는 prefer 더 좋아한다, preference 더 좋아한다, 선호 지역을 급부상을 했다. 다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이것이 나왔는데요. 공시라는 것은 개별 공시가격, 뭐 표준 공시가격 이렇게 있는데요. 공시가격은 텍스,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세금 좋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국가 경영에 중요하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의 절세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그러니까 아파트는 앞으로 10년간, 단독주택은 앞으로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자,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 공시가와 솔직히 시세는 차이가 많이 났잖아. 이것을 90%까지 높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금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아파트 지금 단독주택 다 얘네는 주거죠. 주거를 말씀드립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이제 폭탄을 맞게 되었다. 이제 말 그대로 마음을 맞게 된 거죠. 마음이. 자, 예를 들어 현재 실거래 가격이 30억 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죠.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라고 할 수 있겠죠. 5년 주에는 1년에 이 세금이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연봉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3배 정도 오를 것으로 어지간한 회사 연봉이 연구로 빠지는 거죠. 정말 이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자, 서울의 거주 중인 실제 사례인데요. 60대 A씨는 현재 15억 전후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정년 후 이제 60대시니까 50대는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둔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년 후 퇴직금 회사에서 받은 열심히 평생 일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을 하면서 나온 이제 퇴직금. 이 퇴직금과 또 이제 뭐 국민연금, 여러 가지 연금이 있겠죠. 뭐 주택연금도 있고, 아내와 함께 두 식구, 이제 자녀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퇴직금과 연금을 아내와 함께 두 식구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90%까지 거의 실거래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금 폭탄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일어난다면 현재로서는 지금 수입이 없으시잖아요. 일을 안 하시니까 생활비를 줄여서 세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는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가 지금 60이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정부 쪽에서 해 보셔야 된다라고. 국가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은 민심이 천심입니다. 뭐 다각도로 좀 실무에 능하신 분들은 좀 많이 직위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제 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중장년층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한 9억 미만인 건 괜찮나 했는데 5년 후 세금 부담이 얘도 2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게다가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 백신이 되지, 어쨌든 다시 살아날 때 시간이 필요한데, 나라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화병이 걸릴 것 같은데요. 1주택자도 보유세가 1주택자도 보유세가 2배에서 4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 아파트 평균값이 9억 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임대차 3법이나 악법과 규제 25번 문제 정부 다 실패했죠. 오히려 폭등이 일어났죠. 아파트 값을 거의 폭발적으로 일으킨 정부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세금 부담은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 대부분의 아파트에 다 적용이 된다. 최근 들어 수도권에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5, 60대 중장년층의 고민이 있겠고, 이미 은퇴를 했거나 수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예정인 이 보유세. 자, 이것이 뭐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 증식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건강한 경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을 통한 은퇴 설계가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보유세 폭탄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 계획, 여러분의 퓨처 플랜에 수정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A씨의 사례처럼 은퇴 혹은 은퇴를 앞두는 중장년층은 소득이 정해져 있어 급격한 세금 인상이 돈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생활을 유지 위해 보유주택을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생활 목적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면 솔루션이 있다는 거, 해결책은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현재 자산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정 수입도 스테디 인컴 누릴 수 있는 길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 여유 자금이나 서울 고가 아파트를 아예 그냥 너무 속편하게 처분하고, 근데 처분하려고 해도 지금 살 사람이 없어서 처분이 안 돼서 완전히 스톡이라는 표현이 있죠. 왜? 어떤 것에 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쨌든 다행히 이제 이런 걸 처분하신 분은 경기도 화성은 맥킨지 조사 또 CNN에서 세계 부자 도시 4위로 2018년에 랭킹된 곳입니다. 용인 앞으로 더 뜰 곳이죠. 평택 엄청난 곳입니다. 등질 중심으로 부동산 자산을 재편한다. 그러니까 토지 투자로 바꾸는 거예요. 중장년층의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7, 8, 9 석 달이죠. 경기도 내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넘버 1 화성, 넘버 2 용인, 넘버 3 평택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를 하며 오히려 더 증가를 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요,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규제를 피해 시중에 유동자금이 거의 3천조라고 하죠. 수도권 내 규제가 덜하고 다수의 개발 호재가 있는, 차라리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토지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들 지역 중 수도권 최대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는 평택.
세계 최대의 수도권 최대, 저는 좀 세계 최대란 말을 쓰고 싶네요. 성장사가 가장 눈에, 평택은 삼성전자가, 여러분 토지보상 50조가 이제 올해 풀려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개인, 솔직히 삼성은 글로벌 코퍼레이션 거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133조 원의 투자를 약속을 했고, 국내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세미컨덕터죠. 생산 도시로 탈바꿈을 한 거죠. 또한 경기도에서는 평택과 화성을 도내 첨단 자동차 자율주행 핵심 클러스터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뭐 LG 진인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배터리 이곳이 이제 며칠 전에 기사도 떴죠. 평택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이발도한다. 우스갯소리로 평택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면 그곳이 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말조차 있습니다. 평택은 그간 개발을 주도했던 동평택은 거의 완료형이죠. 동평택에도 먹을 것은 남아 있습니다. 진이역 역세권 개발, 아직은 지금 원형들이라서 진이역 역세권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고, 최근 평택의 개발 사업은 서평택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서해선 복선전철 2022년 개통입니다. 근데 포sun 평택과 산업철도인데 이것이 거의 이제 여객도 같이 겸하는 거 거의 확정이 됐어요. 안중역을 중심으로 황해 경제 자유 구역, 그러니까 프리 이코노믹 존이죠. 그래서 해외 기업 유치도 편합니다. 규제를 레귤레이션 프리라고 보시면 돼요. 포sun, 현덕, 화양 핫하죠. 그 다음에 뭐 현덕도 말이 많았지만 이제 민관 공동 개발이 들어가죠. 송담. 그 다음에 현악, 평택호 관광단지, 서평택 개발을 이끌고 있어 서평택의 발전이 가속화된다. 개통을 2년 앞두고 있는 안중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서평택 개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며,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여의도 규모의 화양 신도시가 여의도 사이즈입니다. 개발 사업이 이제 이것이 안중읍에 있어요. 개발 사업이 지난 10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박수 쳐야겠죠. 착공을 했다. 요게 화양 신도시가 10월 30일 착공식을 했다. 여의도 규모. 이것이 안중읍에 있죠. 현덕직원은 지난 9월 마감 민간사업자 참가 의향시 접수 결과 18개 업체가 신청해 오늘 12월, 이번 달이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상이다. 이 밖에도 평택도시공사는 안중역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접한 안중 현아지군의 상업용지의 평택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지난 9월에 실시, 오늘 11월, 이미 지났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는 최근 서평택 지역에 가속도가 붙는 요인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정말 눈에 띄는 색깔을 하고 싶은데요. 서해선 복선전철 2022년 개통입니다. 포sun 평택간 산업철도는 거의 이제 여객선도 같이 가는 걸로 확정적이죠. 이것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 즉 안중역 개통이 2년 후 2022년, 지금 2020년 말이기 때문에 1년 후 개통입니다. 개통이 되면 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40분. 서해선 복선전철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 서해안 라인에. 서울 여의도 및 주변 위성 도시까지 40분 내 주파. 서울 접근성. 서울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한참 저렴하죠. 이에 서울에서 고가의 주택, 골치 아프다, 팔자, 집을 팔고 안중역 주변의 주택, 상가, 토지, 부동산 자산을 재편한다. 이런 50, 60대가 뭐 억지로라긴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해결책을 나름 찾은 거죠. 세금 부담 없는 주거부지, 상가부지 등을 매입해 임대소득까지 얻을 수 있다. 커다란 매력. 이처럼 개통이 가시권이 들어온 서해선 복선전철, 포sun 평택간 산업철도를 지나는 안중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 앞으로도 역세권은 뜨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인구 유동인구가 많고 또 상주인구가 많아질 지역이죠. 중장년층의 큰 인기인데요. 대표적으로 안중역 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5,093억 원. 안중역 일대 송단리, 황산리, 대반리 물건지를 제가 후반부에 브리핑해 드릴게요. 증지 약 71만 평 규모로 상업시설, 업무, 문화, 주거, 복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 업무시설 2028년까지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집가 상승 거의 수직적으로 일어난다.
화양지구 10월 30일 착공 들어갔죠? 착공 등의 호재로 안중 역세권, 지역 부동산 입지와 지목에 따라 평당가가 350만원 전후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당연히 전밭이에요. 전답. 동평택 서정리역 국철 1호선이죠. 부동산에 비해 입지에 따라 4배에서 5배 이상 낮은 가격. 반대로 얘기하면 동평 서정리역은 평당가가 지금 1200선이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동평택을 따라서 서평택도 같이 가는 거니까. 향후 서정리역보다 서울 도착 시간 30분가량 빠를 것. 왜? 서해선 복선 전철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집가가 큰 폭으로 서정리역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나므로 훨씬 더 지금 서정리역이 한 1300, 1500 이것보다 더 앞설 거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지주들이 이제 땅이 없죠. 간혹 나오는 안중역 주변 건물 토지 부동산은 빠르게 소진. 올 이슈 때 중년층의 중장년층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자, 오늘의 추천 물건지는 서평택, 안중, 역세권 아까도 나왔죠. 이 대반리 단필지입니다. 역세권 섹터이므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고 시세보다 아까 350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사에서 저희는 이 가격 210만원입니다. 토산 평택철도 오송역 역세권 이게 산업철도인데 이제 거의 여객도 같이 들어가고 미군기지역 가깝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고 바로 옆에는 또 카페도 최근에 건물이 올라갔어요. 도로에 접해있는 이것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이 가격 경쟁이 매우 뛰어납니다. 160만원대 160만원대. 그리고 동평택은 마무리 단계인데요. 진이 역세권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유일한 미개발지예요. 하북리 단필지 도로업 상업 예정지입니다. 항아리 상권이고요.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 또 진이 4산단까지 이제 7월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1산단, 2산단은 완공돼서 아프레이션 운영 중이고요. 3산단은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고요. 4산단이 내년에 공사 들어가게 확정이 됐고 이것의 모든 산단의 완공일 그러니까 4산단과 3산단이 포함이겠죠. 2025년에 1, 2, 3, 4 모두 다 완공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북리 동평택 진이 역세권도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것도 가격 경쟁력 210으로 상당히 훌륭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이 물건지 오시면 현장 답사 보여드리고 또 지금 투자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남양주 쪽 이제 조금 남아있는 단필지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또 지자체 공문 자료와 여러가지 개발 섹터 큰 그림 보여드리면서 개발지 주변 현황과 직접 현장 가서 보여드리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